경매당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네요. 갭 투자한 물건의 전세 만기 때 다음 전세를 맞추지 못해 이전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후 퇴거했습니다. 매매가가 많이 떨어져 이전 전세가보다 낮아진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한다면 갭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일들이 진행되나요? 본인 이야기입니까? 이게 뭐 예측할 게 있나요? 경매 당하는 거죠. 경매 당하고 그 경매 물건은 낙찰이 될 거고 그 낙찰 물건의 전부는 임차인한테 들어가겠죠. 끝났습니다. 갭 투자는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. 아니요, 좋은 방법 쪽에 속하겠죠.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본인 현찰을 적게 들이는 투자다,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갭 투자는 그냥 방법일 뿐이지 갭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 좋은 부동산을 갭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한다, 이러면 무조건 좋죠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부동산인지 좋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모르겠고 내 현찰이 적게 들어가니까 갭 투자를 합니다. 그냥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. 내 현찰이 적게 들어가서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는 건 또 하나의 레버리지니까요. 하지만 부동산이 좋은 걸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파는 사람이 전세만 잘 맞춰놓으면 무조건 팔리네?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. 전세만 잘 맞춰놓으면 무조건 팔리네? 이건 그나마 순진한 사람 생각이고, 순진한 거의 반대말 뭐죠? 타락한? 까진 사람의 생각을 해보면 전세금을 갈아라도 비싸게 해놓으면 무조건 팔리겠네? 이런 도가 점점 더 지나쳐갖고 나중에는 갭 투자를 하면 돈을 줍니다, 산 사람한테. 영악한보다는 사악한이 낫겠네. 그런 정도까지 되니까 이제 무슨 천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그 갭 투자가 뭐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수수료 주니까 했다,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. 부동산엔 1도 관심이 없죠. 처음에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따라서 부동산 매매든 부동산 경매든 부동산 분양이든 부동산 MPL이든 항상 그 부동산이 앞에 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살지 매매로 살지 뭘 할지가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많은 일반인들은 부동산엔 관심 없고 경매, 매매, 갭 투자 이 뒤에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. 경매만 하면 돈 벌겠지, 갭 투자만 하면 돈 벌겠지, 분양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만 받으면 돈 벌겠지.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?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의 원칙이 있어야 경매를 하면 성공하는 거지 경매를 알아서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. 항상 말의 앞에 부동산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항상 명심하십시오. 갭 투자로 인해서 임차인들 망가졌죠? 임대인들 망가졌죠? 난리도 아닙니다. 근데 뭐 2020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? 아니에요. 매번 올라갔다가 살짝 꺾일 때 항상 그런 일이 수천 건 수만 건 터집니다. 스스로 돈을 안 벌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같아. 우리는 경매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알아야 경매를 배우는 겁니다. 부동산이 좋아야 등기를 띄는 거예요. 등기를 떠보면 부동산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, 맞죠? 그래서 부동산의 원칙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. 대망님,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영상을 정말 많은데 저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자본 그것이 다예요. 공부를 더해서 저 나름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맞을까요? 강의를 들을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세 가지. 첫째, 독서를 하십시오.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. 저는 수준이 좀 낮아서 질 높은 책을 추천해 드리기에는 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책은 정말 좋은 책도 많고 많지만 그냥 일단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. 자, 주의사항이에요.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라 그랬지 부동산 경매책을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. 자,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십시오. 두 번째, 부동산 공부를 하십시오. 부동산 공부는 책과 좀 별개입니다.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여기는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. 어떤 소신과 원칙만 나오겠죠.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십시오. 부동산은 뭐 강의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번 책을 보고 있으니까 책으로 공부하기엔 좀 지루할 거니까 영상이나 강의로 공부하십시오. 세 번째, 임장을 다니십시오.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머리만 커지고 경험이 없는 건 쓸데없는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.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공부는 하시되 거기에 임장을 병행하십시오. 임장이라는 건 그 부동산을 조사하는 겁니다. 이거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. 질문자께서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. 이거 세 가지만 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.
자, 방법은 여기까지 했고요. 하나 서브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. 한 달 안 됩니다. 1년 하셔야 됩니다. 최소. 결론은 꾸준히 요거 3개만 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질문자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 경험이 있든 없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돈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. 그냥 글 읽을 줄 알고 이동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책 보시고요. 공부하시고요. 임장 다니십시오. 최소 1년. 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찜질방 전문가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. 하실 수 있습니까?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잘못된 방법이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돈을 벌기 싫은 겁니다. 자, 이거는 여기 셋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? 1년입니다. 1년. 최소 1년. 이게 제일 힘들어요. 한 달을 한다.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년을 한다 꾸준히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제가 칭찬을 드리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. 단기간에 뭔가 되는 거는 아예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를 꾸준히 판다면 꽤 많은 확률로 성공하실 겁니다. 강남 1기입니다. 경매 관심 물건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. 즉 아파트가 좋다고 하면 아파트에, 다가구가 좋다고 하면 다가구에, 토지가 좋다고 하면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등 자꾸 휩쓸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저랑 똑같네요. 전문 용어로 하면 귀가 얇다. 저는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. 다만 부동산 쪽으로는 안 그러죠. 부동산 쪽은 제가 전문가니까 누가 말을 해도 제 원칙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막 귀가 얇아져요. 전 홈쇼핑을 절대 안 보거든요. 안 본다기보다는 관심을 갖는질 않아요. 근데 이렇게 리모컨을 우연히 돌리다 보면 영양제 같은 게 나오면은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 같아. 보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겨야지. 귀가 얇아지는데요. 그거는 뭐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첫째, 아파트든 다가구든 토지든 다 좋다.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야 되겠다, 다가구만 해야 되겠다, 토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자체를 버리시면 됩니다. 둘째, 좀 전에 제가 임장활동 등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? 임장활동을 많이 다니십시오. 용도를 가리지 말고. 뭐 토지도 다녔다가 아파트도 다녔다가 다가구도 다녔다가 다니시면요, 용도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가장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. 가장 좋은 걸 해봤더니 땅이더라. 가장 좋은 걸 해봤더니 상가더라. 가장 좋은 걸 해봤더니 아파트더라.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제 방법이 원칙입니다. 그냥 용도를 가리지 말고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. 아, 아파트가 좋다니까 아파트 해야지 이런 거는 이 원칙이 없습니다. 온 용도를 통틀어서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. 무식하게 읽어볼까요? 아파트 10억짜리가 있고 땅 10억짜리가 있는데 아파트 10억짜리 경매 물건은 8억에 나왔고요. 땅 10억짜리 토지는 5억에 나왔어요. 그럼 5억짜리 땅이 좋은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럴 때는 단순 무식하게 용도를 가리지 말고 제일 좋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.